일부러 어떻게 하니 너무 어둡니? 배터리 있어요? 아니 일부러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상태로 하자. 너무 어둡. 배터리 연결하는 상태에서 배터리 연결이 안 돼서 그런 거 같은데요? 충분히 지니까 지금 이미 생방송 나가고 있어요. 네? 뭐 수천 수만 명 보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나가고 있다고? 준비 상황이? 네. 그럼 어떻게 접촉할까요? 응? 접촉하면은 그게 나오나요? 아이고, 진짜 네, 네, 키우시면 돼요. 좀 늦게 나오는 거구나. 지저분하게 너무 가게 너무 지저분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을 약간. 그렇지. 자꾸 해야 겹겹이하게 이런 게 나오는. 너무 난장판인데? 지저분해. 아니 일부러 도대체 몇 분 전에 방송이 나오는 거야? 마스크를 써야 될 거는 법적으로 실내에서 마스크 쓰면 안 되나요? 생각이 나가고 수천 주만 명 그런 것도 아니니까 지금 나가고 있어요. 네.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좀 깨끗해 보이나요? 지저분하게 안 보이게 해주세요. 안 보이네. 일단 저거는 두 시간 하니까 생각이 너무 지저분한데? 왜 같이 나와야지? 네, 저도 나와요. 나와도 안 나오는데. 나와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야, 좀 너무 지저분해. 응? 너무 지저분해. 그래도 좀 많이. 아니, 깨끗하게 좀 해야 돼. 너무 지저분하잖아. 그러면 책상 두 개를 놓지 말고. 아니야, 그럼 또 너무 부끄러워. 지저분한 게 다 없어져야 되는데. 칠게요. 너무 나가사는데. 지저분한 건 다 치우자. 편집해야 돼, 지저분한 거. 뭔가 자봉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이거 쓰시면 어때요? 너무 짧아? 소리가 작고 만약 멀리서 얘기하면 아니니까. 필요하면 손을 넣나요? 그때는 이제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게 여기에 또 다 들어가가지고 소리가 겹치거든요. 아니 괜찮아. 이제 여태까지 작게만 얘기해서 그렇지. 이제 크게 저건 좀 볼륨 좀 낮추면 돼. 볼륨을 낮춰요. 누가 채팅에 누가 들어왔나? 누구 안 왔을 것 같은데 채팅에. 네, 내버려둬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 안할 겁니다. 네. 이 영상을 그대로 올리시지는 않을 거 편집하실 거죠? 지금은 뭐 이게 여태까지는 지금 일단 실험이니까 그죠? 네. 쓰시고 선생님도 또 쓰셔도 돼요. 저희 서류 그냥 마을 다닐 때 서류 적기도 여기 창문 열려 있는 상태니까 마스크 좀 벗어요. 한국에도 상관없어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의 주제는 뭘로 정할까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낙태는 이제 반대 대법원에서 결정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반대 시위를 하고 잠깐만, 주제 너무 좋은데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 말 많이 하실 거니까 저는 목소리가 마이크가 큰데 될까? 선생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목소리라도 들어갔으면 좋겠어. 잠깐 마이크 꼽는 데가 여기잖아. 이게 될까? 그게 성능이 되나요? 정말 엄청 핸드폰으로 돼서도 잘 돼요? 네, 잘 돼요. 잘 돼요. 걱정 마셔요. 자, 선생님 마이크 꺼주시고. 네. 선생님 목소리가 중요하지 제 목소리는 안 중요하니까. 야. 네. 선생님 생각이 중요하니까. 네. 네, 다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낙태 금지 판결, 물론 세부적으로는 뭐 어떨 때는 금지하고 어떨 때는 아니고 뭐 그런 얘기가 다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낙태가 이제 그 기본권이라는 그런 것을 파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반대 시위도 하고 반대 의견도 제시하는데,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진보 정당이란 말이에요. 진보 정치권. 그런데 그리고 산성은 보수 정치권. 예.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게 이제 진보 좀 내세우는 가치가 뭐예요? 환경, 노동, 인권, 여성 그러면서 네. 특히 인권 그래가지고 네. 생명 존중을 되게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진보주의자 쪽에서 이제 그 어떤 전쟁 그런 거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인간 사이의 경쟁을 되게 지양하고 이제 인권은 이제 어떻게 이제 좀 위험 부담 없이 살아갈 권리 이런 거를 많이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권 그리고 동물에 관해서도 이런 진보적인 사람들이 한번 애완동물 한번 기르기 시작했으면은 그 끝까지 책임져야지 도중에 개를 버린다든가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부정적으로 욕하고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낙태에 관해서는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어떤 가치가 그럼 더 크게 되냐면 여성이라는 가치 이거를 크게 확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뜻이 세상의 다른 가치보다 우선하다. 그러니까 여성이 임신을 했다가 이제 안 되겠다고 포기를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여성의 권리로서 여성의 몸이니까 뜻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진보주의자들이 논리인데, 근데 그런 뜻으로 얘기하면 애완견을 기르기 시작하다가 나 힘들다
거나 남한테 주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역시 그렇게 그러니까 버린 거나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남한테 주는 거 애완견을 남한테 줄 수 있지만 낙태를 한다는 건 남한테 줄 수도 없으니까 아이를 죽이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모순적인 상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가는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보수는 이제 세상의 중심적인 계속 이어왔던 가치이고 진보는 대개 그것을 그 반항하는 사람들의 어떤 논리니까 반항은 이쪽 측면에서도 하고 저쪽 측면에서 여러 측면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보이는 가치니까 여러 방면의 진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진보 이념이라도 이 보수를 향적인 가치를 향해서 이쪽에서 동쪽에서 본 가치 이게 다르고 서쪽에서 보는 게 다르다 보니까 이게 서로 모순적인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이라든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거 있으면 지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낙태가 안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미성년자가 임신을 했다더라. 그래도 낙태가 안 되고 뭐 어떤 범죄에 의해서 임신을 해도 낙태가 안 되고 일단 어떤 과정에 의해서 좀 안 좋은 과정에 의해서 임신을 해도 일단 무조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세부적인 법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어떤 강경한 주에서 아마 미성년자 임신과 범죄에 의한 임신 이것도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범죄에 의한 임신 같은 거 미성년자 임신 같은 건 이제 어떤 후견인이라든지 누가 있어가지고 미성년자도 어느 정도 이제 강제 자기가 모르는 된 건 아니니까 이 범죄에 의한 임신 같은 거 이 강간죄는 옛날에는 굉장히 지금도 죄가 무겁지만 굉장히 죄가 무겁단 말이에요. 그 특히 이제 그 집안의 왜냐하면 집안 자체를 교란시키는 거니까 옛날엔 집안의 혈통이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강간을 하느니 우리나라도 그렇지 양반 부녀자를 강간하면은 그 자는 그냥 불문곡직 사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했어요? 양반 어떻게 우연찮게 양반 집 사람을 강간하려던 남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가 할 선택은 뭐예요? 강간한 다음에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을 하나 강간을 하나 똑같으니까. 그런데 양반 입장에서도 오히려 강간을 당한 사람 옛날에는 오히려 그랬잖아요. 거의 강간을 당한 여자를 그냥 오히려 죽게 했잖아요. 자기 그 여자한테 책임을 씌워가지고 우리가 주홍 글씨라는 소설 그건 물론 강간은 아니지만 거기서도 간통을 서로 했는데 그 목사하고 그 여자가 주홍 글씨라는 나다니엘 호돈 그 저기 우리가 큰 바위 얼굴 소설로 알고 있는 거기에도 이제 둘이서 간통을 했는데 여자만 이제 그 책임을 지고 왜냐면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강간에 대한 엄청난 무거운 죄가 있으니까 그 원치 않은 임신을 시킨 그 남자도 큰 죄를 받고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자에게 고통을 줬으니까 분명히 원치 않은 범죄에 의한 임신은 고통이죠. 그 사람한테는 큰 고통을 줬으니까 그 남자도 큰 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대한 그 법률에 대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봐야죠. 이제 강간죄가 그렇게 무거운 상태에서 강간에 의한 임신이나 하더라도 쉽게 그냥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해서 쉽게 그냥 그 낙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면 사실 강간죄가 이렇게 지나치게 무거울 그럴 이유가 없어요. 사실. 진짜 낙태의 자유가 있다면 강간죄가 그만큼 좀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강간이 물론 정신적인 피해는 크지만 그건 일반 폭행도 사실 정신적인 피해도 크거든요. 근데 일반 폭행 이제 상대방을 불구로 만드는 폭행 그것보다도 강간죄가 아마 더 높은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는 강간을 진짜 당했더라도 정신력으로 극복하고 살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진짜 그 신체를 불구로 만드는 폭행보다 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현실 현행법은 그보다 더 아마 더 무겁단 말이에요. 과거에 보면은 음식점에서 고의로 전신 화상을 했던 범죄자를 징역 3년에 겨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강간죄는 그보다 훨씬 큰데 어떻게 해서 강간이라고 해서 쉽게 그냥 뭐 낙태가 되는가? 이것은 아니죠 이제. 우리나라에는 물론 또 해당되지도 않죠. 그런 경우는 낙태 가능하니까. 그럼 장애인을 임신한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약을 내가 임신인지 모르고 약을 먹어서 애가 장애인이 태어날 확률이 아주 높아서 낙태를 원해서 병원에 갔는데 이거는 장애인이라는 증거가 아직 명확하지도 않고 그때까지 또 키운 다음에 알면 그때는 이제 법적으로 아예 낙태를 하는 순간 여자가 더 위험해지고 명확하지. 예, 그러니까 위험할 때는 다 하여튼 그건 현실 상황에서 그건 그냥 자세한 세부사를 잘 모르니까 네. 그렇지만은 가치적인 얘기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낙태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걸 채택할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예?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한데 네. 장애인인가 아닌가는 사실 임신할 때 되게 알게 되고 그거는 확실히 되죠. 오히려 장애인을 자폐라든가 그런 건 모르죠. 그러니까 임신할 때는 오히려 모르다가 장애인인 경우가 많고 명백한 장애인인데 경우 이제 임신 상태에서도 장애인인 걸 아는 경우는 아주 명백한 장애인 그런 경우죠. 근데 오히려 미국에서 어느 여성 지식인 아주 진보적인 이제 지식인임을 자처하는 그런 여성이 임신을 했다가 이제 뭐 다운 증후군이지 어떤 건데 어쨌든 선천적 장애인임을 알았대요. 그런데 낳기는 이제 낙태를 안 하고 길러가지고 이제 왜냐면 생명 존중의 그런 가치에 따라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제 아주 극우적인 히틀러라든지 그런 극우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장애인은 어떻게 살 가치가 없다 그런 식으로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라도 태아 정도에서 그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충분히 혐의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 장애인을 길러서 자신의 이번 생에 어떤 뭘 배우라 그런 운명이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순종하는 태도. 그러니까 아까 낙태를 그걸 알면서도 임신을 아이를 출산한 사람은 이제 그걸 다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럴까요? 오히려 이제 진보적인 사람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낙태하고 중상인이라고 아닌 거 그것보다는 이런 가치를 중요시할 거예요. 산모인 여성이 자기가 계속 아이를 낳는 것이 편리한가 자기 인생이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걸 기준으로 따질 거예요. 아이가 장애인이 아닌가를 따지지 않고 진보 가치로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지상에서의 어떤 인간 이 아주 극진 진보의 가치 자체가 인간의 지상에서의 남녀노소의 신체적인 차이와 그런 형태 그거를 최대한 무시하고 영적인 본질대로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형태 그대로 지상에서 살자는 것이 급진적인 진보 구분도 없고 심지어는 인간 동물 구분도 없이 그렇게 이제 서로 평등하게 살아가자는 것 그런 가치 때문에 그 가치에 기반을 둬 가지고 여성의 의사를 존중하자. 그것은 뭐냐면 사실 인간은 원하지 않더라도 유산이 되거나 잘못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태어나려는 아이가 영성적으로 설명을 하면 태어나려는 영혼이 막상 태어나려고 준비를 했다가 이건 아니다. 이곳에서 이 집안에서 내가 태어나봤자 별로 이제 인생에 크게 어떤 배울 그게 없다. 다른 쪽이 더 낫다. 그래가지고 영혼이 중도에 떠나버리면 사산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거, 기타 임신 같은 거 보통 그러잖아요. 하늘의 뜻, 영적인 하늘에서의 어떤 결정으로 임신과 출산 뭐 그런 거 다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청이라든지 종교적인 의미에서도. 근데 진보라는 게 바로 하늘에서 진행되는 거를 땅으로 내려오자는 건데, 그러니까 땅 위의 사람들이 새 생명이 탄생하고 말고에 대해서 충분히 결정권을 갖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전환 수술 그런 것들도 이제 옹호하는 게 진보이고 왜냐하면
땅 위에서 영혼 그 자체로서 이게 우리나라대로 결정권을 갖자 이거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궁극적으로 발전해가지고 아주 지상천국이 이룩되면 그건 가능하죠. 근데 보수 입장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부족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가 아니고 아직은 각자 태어난 이 형편과 정황대로 본부를 지키자. 그것이 보수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보수는 인간이 미성숙하다고 보는 거죠. 보는 거고, 진보는 인간은 헤쳐나갈 수 있다. 그렇죠. 헤쳐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약간의 진보는 다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고, 이제는 좀 서로 인격적인 대우, 너무 경쟁이라든지 서로의 성장을 위한 치열한 경쟁은 좀 지양하고 억누르고 이제 좀 서로의 그러니까 지상의 삶도 좀 누리자. 그런 게 약간의 진보는 그건데 급진 진보는 그냥 인간이 거의 지상천국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아까 말씀 중에 순종이라고 하셨는데 그 순종이라는 말이 혈통의 집안의 남자애한테 순종을 한다는 그게 건지 참 그 신에 순종을 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 언어의 또 문제를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순종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찾아보진 않는데 그 말을 듣는다 그런 순종하고 이제 순수한 종류 그거는 이제 다른 억양이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한자 표기는 다르고 이걸 그때 똑같이 앞뒤 정황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 정황상 이게 안 되는데 순종한다고 그래도 동사로 얘기했으니까 지 말을 순수하게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듣는다. 그러니까 보수는 영적 세계 지상의 말고 영적의 그 지시에 지상의 물리적 존재들은 순종한다는 거죠. 보수는 왜냐하면 아직 부족하니까 지상 천국이라든지 되기에는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종교들 지금 교황도 상당히 오히려 진보 티를 내서 교황을 공립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의 그 출신의 그 교황이 좀 너무 보수적이라고 아르헨티나 출신 좀 진보적인 교황.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천주교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의 낙태 금지에 대해서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저도 낙태는 찬성입니다. 왜냐면 찬성이라니. 그러니까 낙태 금지 법안은 여자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임신을 했어요. 내가 이 아이 물론 생명 존중, 뭐 영적 존재 뭐 이런 걸 저는 뭐 이렇게 다 떠나서 일단 임신을 하면 그거를 10달 동안 품어서 산고의 고통을 오롯이 느껴야 하는 건 여자들의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야 애도 사는 거지 내가 죽으면 애도 따라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먼저 있어야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이 아이를 오롯이 책임지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들면 여자가 그 아이를 없애는 게 저는 그 여자가 그냥 쉽게 밥 먹듯이 우리 그렇게 쉽게 결정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여자도 충분한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진보의 방식하고 아주 합당하기 때문에 진보가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니까 또 설명이 되는 게 진보는 사람들을 이제 믿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의 성장 상황에 이것보다 사람들이 더 이제 천국에 가깝고 다 양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양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이런 낙태가 제재를 받지 않아도 그야말로 진짜 그 사장님 말씀처럼 그냥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건 도저히 내가 어떻게 건강이 해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있다면 이건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높이 기대하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냥 향락을 해서 성과 섹스를 즐기다가 그러다가
임신이 되면 자꾸 낙태하고 최근에 미국에서 보니까 몇 주까지 가능하다는데 보니까 5, 6개월이더라고요. 끔찍하게 6개월 된 아이를 그런 거. 그런데 그것까지 다 가능하게 된 변경법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양식이 낮은 사람들이 아직은 세상에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섹스를 즐기다가 그냥 이제 낙태하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보수는 이거를 좀 규제해야 된다 이런 거죠. 세상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데 상용의 지성을 가진 사람과 하위의 그런 사람들을 전부 또 똑같이 보려고 하는 거에서 서로 자꾸 싸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선생님 말씀 중에 인간이 인간을 규제한다는 말이 참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성적 결정권은 자기한테 있는 거고 본인이 뭐 자기가 자유로운 그런 관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나라에서 규제를 해야 되겠다?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슨 규제를 해요? 그러니까 성행위라든지 그런 거 자유롭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일본에서도 최근 집단 성행위 하는 걸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하고 싶다고 하는 걸 왜 나라에서 그러니까요. 저 한국에서도 비슷한 거 단속했다는데 저 개인적으로 저는 안 하더라도 그런 거를 그 사람들은 그거 반대예요. 그런 걸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그분들이 중요한 건 그게 그 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명이 집단 그런 행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자기의 자의가 아닌 어떤 매매에 의한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불법이니까 매매에 의하거나 누군가의 강압에 의한 거라면 그거는 당연히 불법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 생각엔 그들을 다 개개인을 만나본 적이 없었으니까 제가 그게 범죄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그런 상황만 봐서는 제가 모르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거를 제가 말하기는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이들한 낙태권과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낙태 임신이 옛날에는 사실 강제 임신도 시키고 그랬으니까 그러고 여자가 임신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고 부실을 모르자 부실을 못하니까. 근데 지금은 적어도 임신의 가능성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여성의 뜻에 따르게 돼 있고 만약 그것을 위배하면 엄청난 큰 죄가 되는데 그런데 왜 그걸 임신의 가능성 있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단지 쾌락이 있기 때문에 임신의 가능성 있는 행위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임신의 가능성 있는 행위를 하는 건 자기가 그 책임이 따른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죠. 그거는 성교육을 나라에서 더 잘 해줘야 되는 거지. 그걸 낙태하고는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소양을 높이면은 그만큼 진보적인 법률을 적용해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국민에 대한 지성 교육을 안 하면서 국민의 수준을 높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죠. 낙태를 하는 게 그냥 선생님 기준에서는 그 죽어서 없어지는 아이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계속 묻어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아이를 뱃속에서 가위질을 당해서 꺼냈을 때 여자의 몸에도 엄청난 에너지나 그런 소모가 그렇죠.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한 여자는 그냥 그렇게 단순히 판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정권도 충분히 그 여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결정을 오로지 엄마한테 맡기는 게 훨씬 더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자와 그 남편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양식이 충분히 올라와 있을 때는 그렇게 가능한데 우리는 실제로는 강제법이 더 편리하게 이용될 수도 있잖아요. 저희 가게에서 손님들한테 일일이 봉지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봉지 주지 말라 법률적으로 금하면은 가게는 봉지를 안 줘도 되잖아요. 금지 아니니까 우리는 안 준다. 부실을 될 수가 있잖아요. 나는 그 비닐봉지 갑자기 돈 내라고 했을 때도 나는 데모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나라에서 어느 순간 자기네들 우리보다 더 똑똑한 지식층들이 모여있는 나라의 집단에서 비닐봉지를 대체할 수 있는 환경 비닐봉지를 만든다던가 옥수수 뭐 그런 걸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제안을 해주고 이거를 하지 마세요 하면 사람들은 머리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넘어갈 건데 나라에서는 잘 사용하던 것을 어느 순간 갑자기 사용하지 마. 사용하면 벌금 내. 돈 내. 이렇게 국민을 아주 무슨 애완동물 다루듯이 애완동물 말 잘 들으면 먹이 주고 말 안 들으면 먹이 안 주고 이런 훈련하듯이 그렇게 그렇죠. 집단지성이 있는 국민들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몰고 가는 거는 나는 아주 잘못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경이 오염되는 비닐을 만드는 그 업체부터 공장부터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제재를 해야지 왜 제일 마지막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한테 그걸 전가해가지고 국민들이 당장 물건을 사고 이거를 잔뜩 싸들고 손으로 껴안고 들고 가게 만드는 그런 법을 통과를 시켰다는 것 자체가 나는 아들이 일을 안 하면서 환경을 지키고 싶은 아주 몰상식한 그런 행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 이제 국민을 믿는 면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 국민을 이제 수준 높은 국민이로 억지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환경을 생각하고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자꾸 환경 운동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어떤 이제 부분적인 어떤 세력 간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과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융통성이 혹시 이렇게 밀어붙일 그런 게 있죠. 네, 근데 그거는 누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누구든지 국민을 애완견 취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 문제도 그렇죠. 이제 아까 저기 그 양반들의 같이 상당히 흥신도를 소민한 장녀한테 그 가르치는 게 옳은 게 아니라는 얘기도 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성 문제도 그렇잖아요. 지도층은 물론 미국에서도 뭐 아놀드 슈바제네거가 후처를 둬가지고 금방 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좀 적용될지 모르지만 그런 엄격한 성관념을 일반 국민한테 법률적으로 다 그냥 이렇게 제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거 억지로 그냥 국민을 자꾸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살라고 자꾸 강요하는 거 이런 그것보다는 진짜 지식 수준과 그걸 끌어올려서 저절로 높은 수준을 국민이 올라가게 만들어야지 억지로 그냥 국민의 지식 수준 억지로 수준 높은 사람들로 끌어올리는 거죠. 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죠. 사람들은 오히려 지식 수준이 엄청 높은데 나라에서 그 존재들을 애완견 취급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고객은 왕이라고 하면서 그냥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냥 뭐 웬만한데 보기 싫게 자꾸 무슨 전화를 걸어도 뭐 폭언을 하면 감옥 간다 그런 소리에 막 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불쾌하고 그냥 듣기 싫어요. 그런데 국민이 인간은 자기의 언어를 한 이 수준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준 꼭 할 말만 하는 사는 게 인간이 아니야 말이에요. 자기 개성과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 없는 얘기도 많이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필요한 이야기보다 더 높은 고상하고 그냥 점잖고 그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많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얘기 말고도 양반들은 고상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 고상한 얘기들을 하지 말라고 어려우니까 하지 말라고 어려우면 배우면 될 걸 갖다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고상한 얘기를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 표현을 뭘로 하냐 낮은 말로 하는 거죠. 그냥 쌍소리 그런 걸 해야 자기 표현이 좀 되니까 시 쓰는 사람도 그래요. 시도 좋은 시를 쓰다가 잘 말이 안 막히면은 거기다가 쌍소리 집어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수준을 시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지금 와서 법적으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니네들 쌍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 잡아간다 이렇게 자꾸 국민들을 그러잖아요. 저절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일상생활보다 더 고상한 얘기를 많이 하도록 국민들을 이끌지는 않고 이렇게 자꾸 수준 낮은 겁니다. 그렇게 지들의 수준을 낮게 만들어서는 그 통제는 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누군가가 누군가를 자꾸 통제하는 법을 만드는 건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나라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감옥이 생긴 원인이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너 이 공간에 있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 공간을 뛰쳐나갔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 공간에 이제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이 동그라미 안에만 있어. 이러면서 감옥이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 같으면 10명 중에 9명은 이 공간에 있어 하면 있을 수 있는데 이 한 명이 이 공간에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나머지 9명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 원 안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한 명 때문에 9명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마을에서도 비일비재하고 사회에서도 비일비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전화를 해서 114에 폭언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그 누군가가 폭언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전화를 하면 폭언을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멘트를 내가 듣게 되는 거잖아요. 실수하는 그 한두 명의 사람 때문에 실수를 안 하는 8명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나는 이게 이 낙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낙태의 여성 자기 결정권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이거를 한두 사람의 낙태를 어떤 종교인이든 영적이든 뭐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낙태가 불법이다, 낙태는 안 좋다라고 선동하는 그 누군가 때문에 나머지 보통의 사람들은 임신을 하고 자연적으로 애를 낳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만 낙태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어떤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게 법으로 만들어져서 잘 낙태를 안 하다가 어쩌다가 한번 하려고 했던 사람마저도 이 낙태권이 없어진다는 건 엄청난, 특히 그 여자들의 삶에 어쨌든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나라에서 지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나라에서 키워주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다 그 아이를 품었던 엄마가 이 아이의 삶을 책임진다 보니 이게 너무 버거울 수도 있고 그랬으므로 피치 못해서 낙태를 하고자 하는 것까지 모두 다 금지를 시킨다는 거, 그걸 법으로 명령해서 여자들은 결정하지 마 라고 말을 하는 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세부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좀 조사해 봐야 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부적인 상황 그걸 봐야 되고. 아니 저도 세부적인 상황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네. 미국도 이제 주별로 다른 거죠. 낙태가 금지되는 게 멀쩡한 아이를 죽이는 것만 금지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낙태 자체 수술을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법적으로는 낙태 금지 국가예요. 네, 지금 낙태에다 뭐 근데 헌재에서 또 그냥 낙태에다 하겠다 그러면 병원에서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러면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낙태 뭐 불법으로 판매되는 얼마 전에 그런 거 뉴스에 나왔죠. 불법적으로 낙태가 되는 중국에서 낙태약 우리나라에 불법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멀쩡하게 병원에 가서 여성으로서 존중받으면서 낙태할 수 있는데 그 불법적인 은밀한 약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약을 사다가 집에서 낙태를 해야 되는 그런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주에 가서 이렇게 다 해결하죠. 네. 그래서 여자를 너무 결정을 전혀 할 수 없는 하등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런 낙태 금지법이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비닐봉지 얘기한 게 아니 그 얘기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어떤 강제법이 있으면은 자기가 싫어서 지킨다기보다도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게 되거든요. 일단 낙태가 불법이라고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일단 안 좋은 거구나 생각하고 이제 최대한 절제하려고 하고 이제 물론 예외 조항으로 이제 그걸 구제책을 만들어야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냥 낙태는 괜찮다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만큼 이제 그냥 자기 즐기기만 하고 이제 책임은 안 지르는 사람들이 많게 되고 그러니까. 아니죠. 낙태를 하는 순간 여자의 몸에 데미지가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그러니까 금지해야 되죠. 금지가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의사와 그걸 어떤 진단을 봐가지고 이거 피치 못할 사정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서 허가를 받고 그렇게 해서 해야죠. 근데 완전 진보 좌파부는 그런 게 아니라 순전히 의사나 그런 사람의 뜻이 아니라 임신부 여성 스스로의 판단으로 다 결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좀 여러 위험. 아니 그 의사가 키울 거 아니니까 당연히 그 아이의
아유 그렇게 그냥 양육자인 엄마가 판단을 하는 아니 게 의사는 어려운 거죠.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가 그거를 낙태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아니 그렇게 판단하는 생각하면 의사 복권 다 안 되죠. 자기 일도 아닌 거 가지고 권한이 들어오는 그런데 그 같은 그 의사가 판단해서 이건 정말 위험하니까 해야 된다고 허가를 해가지고 하는 거겠죠. 하여튼 세부적인 법률은 낙태가 그거를 그러니까. 의사의 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험한가 그거를 몸에 위험한가 아닌가를 봐야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위험한 거 상관없이 그럼요. 그 임신부가 해달라고 하면 그럼요. 낙태사를 무조건 해주고 네, 해줘야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좀 수준이 낮은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탈 행위들이 많고 정말 그렇다는 거죠. 이제 성행위는 절대 일탈행위가 아니고요.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아니, 범죄가 아니라면 일단 자기 결정권으로 한 모든 여기서, 행동은 네. 나쁘거나 비난받아야 될 여기서 행동이라고 되도록 생각해요. 저기 제 주관적인 어떤 의견 말고 어떤 요즘 이슈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주는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설명하는 기회. 아니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생각과 우리만 나의 생각이 생각하는 게 다를 아니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러니까 일방적인 그럼 강의는 지금 일방적인 강의는 선생님 생각을 전달하는 거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 진보 사람들 수준이 정보 사장 수준처럼 높아야 그게 가능하고 실제로는 수준이 더 낮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통제하려니까 보수적인 법은 사람들 수준을 좀 낮게 가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전에 수진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 있을 때 중고등학생을 대학생이나 성인처럼 대우해가지고 너 밤에 10시 이후에 들어와도 된다. 맘대로 이성 친구 사귀어도 되고 공부 네 맘대로 하든 말든 맘대로 하고 그냥 술도 마셔도 되고 그렇게 중고등학생을 대학생이나 성인처럼 간주하는 거는 더 높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진보적인 부모고 네. 그 중고등학생은 되게 자기 스스로도 공부하잖아요. 근데 중고등학생처럼 자꾸 공부하라 맨날 그러고 그리고 뭐 애들 길조심하라 뭐하라 간섭하고 못 입고 모든 사사로운 거 국민학생처럼 지나치게 보수적인 거죠. 그러니까 네. 중고등학생은 딱 중고등학생의 수준에 맞는 그런 이제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행의 인간 사회의 법률은 이 사람 국민들이 전부 중고등학생이면 거기다 딱 맞으면 되는데 또 계층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다 통제할 다루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진보 보수 구애를 받고 논쟁이 벌어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국민들이 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노래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천사라면 막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진보적인 아무리 진보적인 것도 다 문제가 없죠. 왜 보수들은 세상 사람들을 낮은 존재로 보는 걸까요? 아니 낮은 게 그러니까 이건 아까 중고등학생, 국민학생을 보는 게 보수라고 했는데 네. 그거는 극보수고요. 극우라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은 인간을 아주 낮춰보는 거. 네. 그러니까 낮춰보는 게 뭐예요? 동물과 같은 경쟁 관계잖아요. 약육강식. 네. 그러니까 극우는 그러니까 약육강식을 하는 걸 얘기해요. 경쟁하는 거. 네. 각 민족끼리 서로 전쟁해서 네. 이기는 자가 번성하고 네. 지는 자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네. 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적으로 봐야 될 거는 딱 자기 수준에 맞게 봐야 되는 우파도 좌파도 아니고 성경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딱 그걸 봐야 되는데 그 정확히 측정하기가 인간이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재 수준보다 조금 높게 조금 얕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조금 높게 보는 것보다는 조금 얕게 보는 게 이게 중도 보수, 일반적인 보수죠. 그러니까 조금 높게 보는 게 뭐 약간 뭐 한미적 진보 뭐 그런 식으로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이제 아주 이상적인 그런 진보 그런 거는 그러니까 높게 보는 지나치게 지상 천국이 지금 이미 왔다. 그러니까 천국처럼 생활하자 그런 거죠. 그럼 선생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딱 지금 인류의 발달 수준, 네. 지금 발달 수준에 딱 맞는 네. 그러한
측정을 해가지고 최대한 노력해서 측정을 해서 그에 맞는 제도를 적용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순수한 그러려면은 딱 맞는 걸 하려면은 네. 그보다 조금 아래로 보는 보수하고 조금 위로 보는 진보가 네. 서로 토론해서 타협을 하면은 이들이 순수한 진보 혹은 보수라면은 타협을 하다 보면은 서로 중화가 돼가지고 합치가 돼가지고 지금 세상에 가장 알만한 제도를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보수 진보가 그 진짜 보수 진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현실 이제 국가를 이루는 집단 중에서 그 기득권 꼭 기득권이라기보다 전통적으로 있던 이제 세력은 보수적인 세력이 되고 이 좀 과거의 핍박 세력이라든가 외국에서 들어온 세력 비주류 세력은 이제 무조건 이 체제를 바꾸는 게 좋으니까 그런 진보를 구실 삼아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로가 어떤 자기네 타벌 집단일 뿐이지 그 어떤 진보 보수의 그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 세상의 현 상황에 가장 맞는 것을 우리가 측정해서 제도를 적용하자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입장이 이득이 되는 그거를 주장할 뿐이기 때문에 타협을 하면은 자기 손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집단은 서로 싸워봤자 타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집단을 겉으로 사람이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 저는 이제 물론 다른 식으로 여진족과 토착 외고의 그런 어떤 다른 집단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생경하죠. 서로 갑자기 얘기하기는. 근데 미국 같으면 이제 백인들 이제 전통적인 집단들이 보수 집단이잖아요. 근데 흑인들과 히스패닉과 또 혹은 그들과 뜻을 맞춘 백인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인 지식인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는 주류 사회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니까 이 사람들 진보 입장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바꿔야 된다고 세상을. 그러니까 한국보다도 이제 미국을 설명하면 더 좋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그 이민자 같은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미국의 전통 가치가 좀 변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또 이민자 받아들이고 그리고 LGBT 그 레즈비언 뭐 이런 것도 또 다 받아들이고 그래가지고 전통 가치에 변해야 자기들 세력이 유리하니까 흑인 히스패닉 혹은 이 진보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사실상은 자기네 세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흑인 히스패닉들 세력을 강화시키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이런 그 진보 보수 논쟁이 인종 문제로 되면은 서로 자기들 생존권 싸움이 되니까 타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은 인종 문제는 되도록 누르고 이제 순수 이념 문제를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한국은 사실상은 진짜 어떤 그 조선시대 그러니까 조선시대 안으로 지내왔던 사람들이 있고 조선시대 상민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일본에서 외구식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북한에서 여진족 그런 쪽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양반들이 아니니까 그냥 비주류 세력이죠. 근데 외인 세력 그런 세력은 일제시대 때 또 강성했단 말이에요. 양반은 1차 몰락했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루어가지고 한국에서도 보통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다 일본과 관련된 집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른바 진보 좌파 쪽에서 그냥 친일파 청산 노래를 부르잖아요, 자기네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두 세력이 전통 양반 세력은 오히려 힘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진족과 외인 세력은 그러니까 전통 학문 이런 것들은 자꾸 없애는 게 서로 둘 다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한자라는 학문을 안 가르치고 없애려고 하고 자기들끼리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서로 나라를 양분하는 게 자기들한테도 유리하니까 이 우리나라 국가 분단 자체도 그래서 된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이 통일을 하려는 김구 선생 이런 사람들보다 이제 김일성이나 이승만 이런 양반들은 분단하는 게 자기들이 유리하죠. 그래야 순수한 자기들의 세력으로 확실하게 자기 이걸 구축할 수 있으니까 그걸 따르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분단이 됐는데 지금은 한 세대가 넘어가니까 남한 한국
북한은 이제 자유가 없으니까 그게 안 되지만 여기는 자유화가 돼가지고 다시 북한과 인연이 깊은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영혼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륙에 붙는 게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한국을 대륙에 붙이려고 자꾸 애를 쓰고, 그러니까 진보 좌파 있는 사람들은 친일파 청산 맨날 노래 부르잖아요. 원수. 그러니까 좌파. 근데 친일파 이제 그 외인 세력 우파들은 그냥 그 북한하고 이렇게 일부러, 그러니까 북한을 물론 북한의 대비처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북한과 자꾸 적대시하려고 일부러 필요 없는 것도 자꾸 문제 풍선 날리게 해가지고 북한하고 싸움에 거는 거잖아요. 그건 솔직히 그런 거는 왜냐면 그 대립 상태가 돼야 이 대륙하고는 척을 져야 자기네들한테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전통 양반 세력이 몰락한 상태에서 이 여진족과 외부 세력들이 싸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말로는 진보 보수를 표방하죠. 외부 세력은 이 일제시대부터 기득권 세력이니까 자기들이 보수인 것 그냥 하고, 그 여진족 세력은 자기들이 진보인 양 하는데, 아까 말한 진보 보수의 그 관점 차이를 이제 서로 수렴해가지고 통일을 지키는 그게 되지가 않고 자기들 이득. 근데 우리나라가 해양에 가까워지면은 여진족 세력은 힘이 없어지잖아요, 자연히. 네. 자기들은 대륙하고 교류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절대로 타협 못 한다면 이거는 타협이 불가능해요, 서로가. 각각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싸움만 하는 거죠, 그냥. 이겨야 자기가. 타협이 안 되는 이유는 그런 이념적인 그게 없고, 그러니까 말로는 마치 이념 때문에 싸우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념을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니까. 서로 자기네 이득, 자기네 집단 이득이니까. 지면은 자기네 입에 손해거든요. 양보하는 것만큼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양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정책 양보. 정책 양보를 하면 왜 손해를 보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진보 좌파 정권은 네. 마치 근데 집권했을 때 네. 이 나라가 미국 일본하고 친하면은 네. 자기네들은 이제 대륙 상대로 무대로 주무대로 했던 그런 기질의 사람들인데 일본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만큼 활동 범위도 좁아지잖아요. 네. 일본하고 교류 잘 못하니까 네. 자기네들은. 근데 일본하고 교류하는 체질의 사람들은 네. 일본하고 잘 교류해서 더 부와 그걸 쌓고 사회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정권도 이제 네. 이런 의견이 어느 정도는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통합적인 그걸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지금도 이제 대통령이 나토 간 거 네.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네. 그 이제 외부 세력 우파들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나토 미국 서방 쪽으로 가고, 심지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무기도 갖다 주라 뭐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안 될 말이죠.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편을 들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명분도 없고 거기는 국가적인 어떤 전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그 해양 세력과 그리고 한국이란 존재 자체가 네. 일본을 과거에는 물론 일본과 중국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일본, 중국 외에 또 미국과 러시아가 있잖아요. 네. 그런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중간 지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가 존재하는 거지. 한국이 그 둘 중에 어느 쪽에 붙는다. 그거는 한국 자체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어쩔 수 없이 그 줄타기 외교를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문화 전통 문화를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전통 문화를 살리고 그렇게 양반 문화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중심을 잡으면 그만큼 여진족과 외부 세력이 너무 이제 강성한 지금 세력 그걸 좀 완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뭐 배척하고 그러자는 게 아니에요. 다 한국인들이에요. 미국에서 흑인, 히스패닉 다 미국인들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여진족 출신이든 외부 출신이든 몽고 출신이든 다 우리 한국인인데, 근데 안에 든 어떤 기질은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을 전부 화합시켜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중심은 어디까지나 신라 고려 이 조선시대 이어온 2000년 이어온 한국 문화, 이거가 중심이 되어야 하지.
그들 소수 세력의 그대로 한국 문화가 변질되는 거는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아무리 인종평등 그렇게 해도 그 미국의 선교도 개척 정신 그걸로 게 미국의 정신인데 그걸 무너뜨리면 미국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요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바벨탑을 네, 제가 기독교는 아니지만 교회를 초코파이 얻어먹으러 좀 가가지고 이렇게 주워 들은 게 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 하나님한테 도전을 해서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이 벌로 언어를 다르게 표현한 거 맞나요? 네. 그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게 언어, 고유 문화를 가진 게 어떻게 보면 신의 벌이에요. 맞나요? 인정하시나요? 성경을 믿는다면 기독교인의 어떤 골수 기독교인을 생각해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어가 있고 고유 문화가 있고 전통 문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벌을 받는 중이라는 거죠. 벌을 받는 한도 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각자의 언어가 있는 거는 벌이야. 그러면 벌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잖아요. 언어가 하나였을 때는 다 같이 합심해서 바벨탑을 쌓을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 에너지가 너무 과해지다 보니 신이 보기에는 이랬다가는 신한테 도전을 하겠구나 라고 해서 언어로 분산을 시켜놨다고 하는데 지금 인간의 존재들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이걸 다시 하나로 합치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급진보 그러니까 그렇지 일루미네이션이 프리메이슨이 뭐 그렇게 딥슬립보다 저다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그런 게 다 세계 통일 그러면 뭐 근데 신에게 도전한 건 맞아요. 중국에서 옛날에는 중국 이외의 다른 땅을 생각 못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천자라고 불렀잖아요. 거기 그 통일한 왕은 황제 신과 동격으로 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지구를 만약 통일한다면 당연히 신과 동격으로 생각하겠죠 자기들은. 근데 벌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벌이니까 오히려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그 벌을 달게 받고 그 과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저 늦게 발견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전에는 뭐 그냥 그렇게 생각했지만 퇴임 쫓겨난 다음에 근데 비디오를 봤는데 세계 여러 나라 문화는 자기대로 발달하는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존중돼야 하고.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미국과 그 아메리카 그 영국은 자기네 문화로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누차 얘기했고 우리나라 영어권 국가로 넘기려고 하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나 뭐 동부 그런 데도 다 그렇잖아요. 걔네들 다 러시아와 같은 그 비슷한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어느 미국의 이제 팝송 음악하고 미국의 할리우드 이런 훨씬 더 우리는 더 좋은 대중문화와 더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다. 그리고 프로축구, 프로 스포츠도 있고 그런 걸로 꼬시는 거죠 자꾸. 얘들 우리 말 안 들으면 이런 거 안 껴줘라는 걸로. 그래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아까 낙태 그거 토론에 한 두세 배 정도의 이야기할 게 궁금하다고 봐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그 신의 벌을 받는 것이 신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거라면 그만큼 이제 우리는 각자의 언어 체계에서 순종해야 될까? 최소의 지성을 그러니까 세계를 몇 개의 문화권 그건 한 10개도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문화권은 10개밖에 정도 많아야 그 정도밖에 나눌 수 없다고 보는데 이러면 반론을 하겠죠. 아, 세계 언어는 뭐 수백 개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얘기 하겠죠. 하지만은 이거는 제가 아니라 저 혼자 할 때는 상당히 답답했어요.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서. 근데 잘하면 역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제가 좀 늦게 철학을 예전에도 공부하다가 말았고 다시 공부하니까 뭐 헤겔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족 간은 그 정신의 최고 개념을 가진 민족이 세계사적으로 계속 남는다고. 그러니까 언어도 문화가 다 있지만은 최고의 개념을 언어를 가진 국가가
그 민족이 세계사적으로 남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민족, 야만족들은 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세계사 쪽에서 계속 남는 민족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어떤 토속 언어로 치면 분명히 그 중국하고 다르죠. 네. 그런데 이른바 순우리말이라는 걸 보면은 최소고의 지성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그걸만을 우리 언어로 해석한다면은 네. 뭐 마사이족 무슨 속은 그런 족속 원시 족속들처럼 네. 그냥 그런 한 족속이 되지 세계사적으로 하나의 독립국가와 그걸 이루는 그런 민족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따르면 우리는 그러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그때 다 한문으로 썼듯이 그런 그리고 우리 민족 스스로가 그러니까 미국인들처럼 영국에서 건너왔던 것처럼 다 이제 그 뿌리 정신이 건너온 것도 돼 있고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국사기 같은 거 번역해 보면은 신라의 왕족 박씨, 석씨, 김씨가 있잖아요. 근데 김씨 시조가 뭐냐면 김알지라고 있어요. 근데 김알지의 거기에 그 삼국사의 번역에는 뭐냐면 알지는 우리말로는 악이라는 뜻이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근데 우리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그런데 삼국사의 원문에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마을 언어, 지방어. 그러니까 지방어로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은 그리고 방언이라고도 그러죠. 방언. 그러니까 그 일종의 사실 그런 이제 신라만 썼었지 백제 고구려는 옛날에는 사실 중국어 비슷한 말 썼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백제 고구려는 뿌리가 똑같고 지배층, 고구려는 이제 부여에서 내려오고 있는 쪽이니까 신라가 조금 다른 향어를 썼고 그것이 이제 퍼진 거죠. 이제 한반도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우리 언어는 그러니까 일본 그런 이제 한문과 연결돼서 그렇게 해서 최고지성을 갖는 그런 언어가 돼야 세계사적으로 있는 존재하는 민족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원시 그냥 아마존 그런 민족과 그런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존 같은 데 보면 코인 인터뷰 같은 거 보면은 그럴 때 보면 참 재밌어요. 그냥 그 사람들 말이 번역하면 한자어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일부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처럼 한자어가 우리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하면 아니 저 원시 민족은 우리 민족보다 더 문화민족인데 그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설명이. 그 사람들 언어에는 그런 언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히려 더 개념적인 언어. 그러니까 아주 소위 순우리말이라는 건 이제 어떤 지방의 어떤 특별한 언어고 그리고 그 언어 상당수도 사실 한자가 어원이 돼서 되는 거가 많고요. 누이라는 말 보면은 그냥 계집여 중국어로는 누이거든요. 그게 그대로 온 거고 그런 말들도 굉장히 많아요. 한자가. 우리말 동사 아이 배다도 배라는 배야 이런 한자가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거기다 그냥 붙인 말들이고 우리 말이 그 자체가 어머니가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이 지방어를 굳이 아까 말한 향어, 방언, 지방어 이런 말을 굳이 배우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굳이 그걸 배워서 내가 얻을 이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쪽 언어를 썼던 사람들은 표준어, 서울말을 배우려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얻는 게 많으니까. 사람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기적인 동물이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중국어를 배울 것이냐 영어를 배울 것이냐 만약에 선택해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저는 영어를 배우는데 저한테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하나님이 말했던 그 바벨탑처럼 언어를 깨지는 게 오히려 인간의 그 지성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로 통일을 하고 하나의 문화로 통일하는 게 훨씬 더 최고 지성을 마을 깊은 곳에 속속들이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각 언어가 인간이 아날로그한 그 영적인 사고죠. 그러니까 인간 사고 그거를 그대로 표현하지 못해. 어느 언어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걸 언어로 다 표현을 못하겠다. 못하죠. 그래서 그림을 근데 각 언어마다 그게 또 다르요. 그러니까 범위
차지하는 범위들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세 살까지 언어를 배우는 것이 그 다양한 그 개념을 네. 배우기엔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건 별도로 더 전문적으로 더 깊이 얘기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그거는 정말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글로벌하게 하려면은 네. 중국어를 과거에는 중국어지만 이제 영어를 배워야겠다. 그런데 영어를 배우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것도 사실 뭐를 보고 보냐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네. 그래서 영어 일본 공용어가 네. 이 함께 쓴다는 공자가 아니라 네. 퍼블릭하다는 퍼블릭. 함께 쓰는 공 이게 아니라 네. 보이나 안 보이죠? 공산 나갈 때 공자 공 네. 함께 쓴 그게 아니라 공공기관 할 때 퍼블릭 그거 네. 그 공자예요. 그러니까 퍼블릭 공자. 네. 공용어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용어. 국가 공식 언어. 그러니까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게 뭐 적어도 병립이란 말이에요 영어가.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언어로도 지적인 어휘를 다 표현한단 말이에요. 네. 중국어 한문으로도. 네. 그러면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번역을 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 언어도 늘 존재하고 지적인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한국의 그러니까 일본도 이제 마찬가지고 자기네 언어로 지적인 게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영어 공용을 하자는 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한자보다는 영어 이런 한자를 제외한 한국어를 가지고 영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네. 기초 영어 IMOV 같은 건 다 하지만 영어 회화 네. 그냥 지적인 어휘를 배우려고 하면은 지적 어휘는 좀 한국어 지적 어휘를 배우지 않은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어 지적 어휘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배워도 개념이 안 떠오르나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이렇게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성적은 내지만은 네. 그래서 한국 사람이 10몇 년, 20년을 공부해도 영어를 못한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 영어 회화 연습을 뭐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회화에서 기초적인 말밖에 더 배워요. 네? 미국에서 좀 그냥 사고 치고 온 사람들이 한국 와서 영어 교사 하면서 맞아요. 아가씨들도 많이 사귀면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정말 진짜 자꾸 그렇게 아가씨 여자를 아니 아가씨들이 이제 그러니까 좋아하죠. 영어 강사하고 네, 영어 배우려고 영어 배우니까 강사랑 많이 친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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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제 영어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영어가 좋다. 저도 양보할 용인이 있어요. 무슨 양보냐면 민족주의, 그 민족 전통이 그거 나부랭이 다 때려치자 이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 국민에게 제일 좋은가 그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한자 하나도 제대로 안 가르치면서 영어를 가르친다. 우리말도 제대로 안 가르치면서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일제시대에 그랬다는 것처럼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적어도 이들 학교에서 영어 써. 한국말 쓰면 아주 표출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설령 미국을 오가는 사람이 아니라도 모든 서민의 아이들이라도 초등고만 나오면은 학교에서 영어를 쓰고 범인님 전화 받으세요. 영어만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 범인님 전화 받으세요. 친구들끼리도 영어만 공부해야 하니까 범인님 전화 받으세요. 친구들끼리도 영어만 해야 하니까 영어 범인님 전화 받으세요. 습성화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영어가 습성화되니까 서민의 자녀도 국내에서만 공부해도 지적인 개념 어휘를 다 공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계층 분화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일본어를 전부 일제 시대도 사실 그 지식인들은 전부 일본어 배우게 그러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920년대 한국 민중한테는 한글만 배우게 하려고 문화 정책 1920년대부터 이효성 나도양 한글 소설가들이 엄청나게 증가했잖아요. 그게 일제 문화 정책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한국, 네. 응? 한국은 지금 상위 0.1%의 학교는 다 서울대도 마찬가지지만 다 영어로 수업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수업하는데 네. 저도 영어로 공부했어요. 그렇죠. 학교 네. 공부를. 그렇죠. 근데 철없을 때는 그렇게 영어로 하니까 멋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 네. 그런데 개념 파악 그게 잘 사실 안 되고 선생님의 말이 예, 잘 영어로 들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예, 잘 이과 한국말로 공부, 이해가 안 예, 되고. 그 문과는 안 그랬는데 이과 공부 전부 영어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이과를 옛날부터 영어로 한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일제시대 때도 네. 그 한국인 공무원은 키웠어도 네. 이 기관사라든지 핵심적인 거 기술자들은 일본인만 했거든요. 왜냐면은 네. 그 나라가 위급할 때 배반하면 안 되니까. 네. 네. 지금 중국에서도 조선족은 핵무기 개발 그걸 핵심에는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해방 후 일본이 패전하고 한국이 친미 국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미주의자 아니면 이공계 공부를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영어로 일찍이 바꾼 거죠. 그러니까. 네. 친미주의자. 그러니까 사실이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하고 그 대학 입학 똑같이 입학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저는 영어 잘한다고 스스로는 생각했던 예? 그 중에 하나였고 영어로 교재를 하니까 멋있다 이제 그래서 공부해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개념 파악이 흡수들 안 되고 똑똑한 야근 애들은 재수했던 애들은 좀 제3물정을 좀 알아가지고 그때도 번역본 교재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같이 공부해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이 부모님들도 다 영어 미국도 오가고 그런 좋은 그런 집안 애들은 다 집안이 다 영어 쓰니까 영어 개념 파악이 되고 저는 영어를 성적은 어느 정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게 그때 왜 그게 잘 알았겠어요. 아마 사장님도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수학에서 지금 소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0.1, 0.2 소수가 아니라 네. 그 1, 2, 3, 4는 아니고 5, 7 뭐 이렇게 나누어질 수 없는 소수란 말이죠. 네. 네. 그 말은 알죠? 네. 말은 알지만 그 개념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맞아요. 네. 우리 언어가 그래요. 네. 교육이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이. 그 얼마나 나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원소 할 때 그 소자거든요. 네. 사전에는 힐소라고 나와 있지만 그건 하얀 백자하고는 다르게 네. 엘리먼트 그런 원소라고 쓰는 소자란 말이에요. 네. 하얀 소복 할 때 그 네. 흰옷이 아니라 소복이라는 말은 색깔 물들이지 않은 원래 그대로의. 네. 그러니까 소수라는 말은 네. 원래 발음도 소수라고 하면 소수 발음도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 소수 그거가 그 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업 자체를 교재를 들여와서 그렇게 그 소수라는 말을 만들어서. 써서야죠. 당연히 개념을 알려줬어야죠. 일본처럼 소수란. 그런데 이 수학을 성적을 얻고 대학에 입학해서 네. 그것도 1학년 다 지났어요. 2학년 때 교재에서 네. 소수란 말이 나와. 영어 교재에서. 네. 그게 몰랐는데 프라임 넘버라고 나왔거든요. 아. 나 그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 이게 그때 별게 아니라 프라임 넘버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수란 얘기예요. 참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소수란 말. 대학 2학년에 와서 그것도 뭐 입시를 관들이 제대로도 아닌지 모르겠어요. 언어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 노예화 교육인데 네. 이거를 국민들이 잘 모르고 그 여당 야당도 서로 담합했기 때문에 국민이 표로 심판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분수라는 단어 옆에 한자의 분과 영어의 그 분수 언어가 다 들어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영어 단어 공부를 그렇게 단어가 3개 있는 게 있더라고요. 한글, 한자, 영어. 그래서 이런 책으로 공부하면 그렇죠. 그 한글만 봐서 이해가 잘 안 됐을 때 한자를 보고 한자를 내가 모르는 한자면 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랬을 때 또 영어를 보면 세 중에 하나만 알아도 이해가 되는 거죠. 이 글자가 무슨 글자라는 그렇죠. 의미가. 우리가 수학해도 이것도 지금 처음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분수할 때 네. 가분수, 대분수가 있잖아요. 네. 대분수 할 때 1과 2분의 1 그러잖아요. 네. 그걸 우리는 1보다 크니까 대분수다. 아마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확대할 때 옆에 대다. 네. 그런 뜻의 대자거든요. 대분수. 아. 그러니까 수학 교육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게 나올까요?
우리 고등학교 때 인수분해 많이 했잖아요. 네. 인수분해가 그 나누어진 다음에 있는 네. 그 엘리먼트 원인 할 때 그 있는 그런 걸로 나누는 건다. 그래. 근데 우리 괄호로 이렇게 몇 개 나누는 거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괄호를 풀고 이렇게 하는 식은 상당히 좀 복잡하잖아요. 복합적인 식. 네. 근데 그걸 이렇게 괄호를 나눈다는 것은 요거와 요거들이 서로 합치돼서 된 거다. 그래서 곱해서 합치돼서 된 거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원인 인자들이라는가 그런 것들이라는 뜻이죠. 맞아요. 사실은 저는 맨 처음에 그 한국어 공부를 할 때는 솔직히 한자를 별로 찾아보질 않았는데 영어를 공부하면서는 너무 한자를 찾아보게 된 이유가 영어를 공부하는데 왜 동명사 이래가지고 내가 한자를 찾아보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한자가 거예요. 어떤 특별한 지성인이 배울 게 아니라 고등학교 정도, 중고등학교는 다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걸 막으니까 그죠. 예전에도 인터넷에서 오래전에 한자를 뭐 어쩌고 저쩌고 논쟁이 막 시작됐는데 그게 발단이 누구냐면 영어 강사가 그랬어요. 맞아요. 학생들한테 영어 교육을 하는데 영어 단어를 몰라요. 우리말 해석을 보니까. 그러니까 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 아예 가가지고 10년 20년 미국 사람하고 같이 살면 한자 몰라도 그 사람들이 쓰는 영어를 알기 때문에 네. 영어의 고급어휘를 알 수 있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상류층 사람들은 영어를 연수를 가거나 영어를 아예 네이티브처럼 알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면은 한국어로 영어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영어 죽거나 공부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분 계층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알면서도 이렇게 놔두는 건데 국민들은 이걸 보고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누가 지도에서 가르치려고 하면은 잘난 체 한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래도 국민이 아주 무식한 건 아니고 표로라고 어떤 여론조사를 하면 다 한자를 교육시키고 제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 과반수 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걸로 선거를 해가지고 각 당이 우리 당은 민주당이 특히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좌파당이. 그런데 그 국힘당 이쪽에 보수당에서 이것을 우리는 한자를 확실히 교육시키겠다 하면은 분명히 이기는데 이 국힘당 내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세력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 정통 양반 보수보다는 외구 세력 이 사람들은 정통 양반 보수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도 미국하고 친해져가지고 미국과 결탁해가지고 자기들 세력 늘리는 게 중요하니까 자기 당의 집권보다는 이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전통 문화는 몰락하고 이제 미국의 세력으로 들어가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하거든요.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보수 쪽도 이제 진보 좌파들. 그 좌파들이야 몽고 여진족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몽고 여진족은 그 한자 안 쓰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대륙 지향이라 하더라도 중국의 소수민족처럼 이제 그런 위상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신중이면서도 한자는 안 쓰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진보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현재 한자가 다 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한자 선생님들이 한자를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3, 40대 애들도 잘 모르니까 이건 성공해가지고 예전에 우리가 한자를 배울 때는 어떻게 외웠냐면 선생님이 엄청나게 어려운 한자를 주면서 이거 다 외워와 100번 써와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일부러 어렵고 싫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뇌 받았죠. 그래서 다 외워야 되는 한자라는 건 외워야 되는 지긋지긋한 학문 네.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이런 식으로 막 너무 스트레스였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체면상 일부러 안 가르치기는 어려울 때도 많으니까 일부러 안 가르치려기도 했었지만은 교육 과정에서 체면상 우리가 일부러 억압하는 건 아니다 하면서도 이제 일부러 싫어하게 만드는 거죠, 애를 쓰게. 근데 한자가 정말 제대로 공부하면 배우는 그 즉시 원리가 있잖아요. 그 원리대로 한자를 배우면 한자가 사실 배우는 게 너무 재미있는 그렇죠. 학문이라는 거를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지긋지긋해서 네. 안 했는데 나이가 커서 한자를 배우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나한테 이거 외워와라 그랬으면 그게 너무 재미없었을 건데 한자는 외우는 학문이 아니라 이해하는 글자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한글은 그냥 외우면 돼요. 기역, 니은 이렇게 외워서 그냥 하잖아요. 이걸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자는 외우면 너무 재밌는 글씨인데
그 어떤 선생님들도 이해하라고 하지 않고 외우라고 한 거예요. 소리를 건너뛰어서 뜻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해를 하고 그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죠. 나는 한자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팀을 좀 정치적으로 교묘한 게 네. 한자를 교육하자고 한문 전공한 사람들도 번영제도가 유리해요. 국민 일반이 잘 모르니까 나 한자 한문 전공자다 하는 자격증만 있으면 국민한테 기초 한자 그냥 아주 기초적인 거 하늘천 따지 그것만 가르치면서도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불이익 받는 사람은 저같이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라든지 글 쓰면서 좀 깊은 내용을 좀 전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도 저 같은 사람이나 불리하지 이 교수 자격증이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교수니까 일단 자리가 있으니까 자기들 영어로 대충 하고 한국말로는 한글로 대충 해서 내보내기만 하면은 학생들이 지들이 무식해서 모르는 거다 그렇게 해보면 그만이니까 별로 생각이 안 하죠. 그리고 한문교육연합회 이런 사람들도 지금 교묘하게 한문자는 당연히 우리말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별도로 한자 자격시험을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나는 네. 왜 한자 자격증이 있는지를 그거 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그 자격증을 해서 떼돈을 벌게 해준단 말이에요. 한문 전공자들한테 단체들이.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정말 지금 거죠. 이게 더 한자를 특별한 괴물로 생각해서 별도로 하는 그 사람들도 유리해요. 자기들은 맞아요. 전공자니까. 저같이 전공자 아닌 사람은 네. 계속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만은 맞아요. 소통이 안 되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글자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일단 안 돼. 그러니까 그 교묘한 돈을 벌기야 돈이 목구멍이 푸석이니까 그 사람들 돈 벌게 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조금씩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되게 어렵게 길게 가르쳐 줘야지 그게 돈이 되니까. 이제 갑자기 교육 개혁해가지고 그냥 교육과정에 가르치면 그 사람들 불이익 되니까 안 돼. 은근히 겉으로는 반대 못하니까 은근히 네. 브레이크 걸죠 이제.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여튼 이러면 저기 1시간 반이 됐는데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참 그러니까? 재밌네요.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는 게 네. 저는 너무 그- 재밌거든요. 네. 물론 선생님의 생각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제 생각이 다 옳은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선생님하고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가지고 아니 뭐 너무 다시 또 좋았어요. 해도 되고 근데 이제 한 강의가 너무 길면은 네. 좀 이제 그게 반짝 잘못돼서 위험성이 크니까 지금 이제 녹음이 제대로 잘 됐는지도 저는 네. 그래- 아니 녹음 안 됐으면 어때요? 선생님하고 나오고 어차피 재밌고 여기 녹음 되고 근데 또 따로 많은 해볼게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그 기여는 못 하잖아요. 아니 뭐 그냥 우리끼리 맨날 이렇게 네. 할 건데 뭘